혹시 장사도 그럭저럭 잘 되고 매출도 어느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남는 돈이 적으신가요? 그러신 분들은 오늘 영상을 꼭 봐주셔야 됩니다. 오늘은 그 카페의 수익을 올리기에 정말 중요한 3가지 숫자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냐면은 원가, 재고, 손익계산입니다. 이게 저도 처음에 잘 안 했었거든요. 일 열심히 하는 거에만 집중을 하고 이런 계산들을 생각보다 신경을 안 썼었는데,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분명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영상을 안 보실 거고, 이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은 이거에 대해 들어봤지만 안 하시거나 또는 아예 들어보지도 못했거나, 근데 이러면 좀 심각한 건데, 이 3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신경을 써 주셔야 여러분들의 카페의 실질적인 수익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원가는 진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메뉴 원가 계산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좀 일반적인 이 요식업 쪽에서의 원가율은 우리가 보통 뭐 30에서 진짜 요새는 많으면 40까지 잡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원재료 값이 너무 많이 올랐다 보니까. 근데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 카페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객단가가 낮다 보니까 이 재료 원가율을 너무 높게 잡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가져가는 수익이 너무 적어지게 돼요. 그래서 저는 30%에서 35%를 보통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메리카노 같은 경우 가장 들어가는 게 없죠. 뭐 컵이랑 물이랑 얼음이랑 그 다음에 커피만 들어가죠. 뭐 실질적으로 커피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음료거든요. 아메리카노 같은 경우는 저는 20% 내외를 맞추는 거를 권장을 드려요. 왜냐면 얘를 20% 정도로 맞춰놔야 나머지 음료들이 30%, 아무리 높아봤자 35%가 되게 되거든요. 근데 아메리카노를 30% 정도로 맞춰놓게 되면은 다른 음료들 중에서 40%를 넘어가는 것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가뜩이나 객단가가 낮은 사업인데 여러분들의 실질적인 수익금이 적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가 계산을 하는 건 중요한데 단순히 그냥 하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이 원가율을 보고 분석을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판매하는 음료 중에서 어떤 게 마진이 좀 높은지, 어떤 건 마진이 낮은지를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겠죠. 이게 전부 다 마진을 그냥 높게 만들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일부러 메뉴 구성을 할 때 어떤 음료들 같은 경우는 원가율이 조금 높긴 하지만 좀 더 퀄리티를 높여가지고 우리 카페에 좀 임팩트를 심어주는 음료들도 있고, 그리고 어떤 음료들은 원가율이 상당히 낮아가지고 실질적인 마진율이 높은 애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배분을 해줘야 되는데, 이 계산을 해놓지 않으면은 여러분이 어떤 게 원가율이 높고 뭐 어떤 건 마진이 많이 남는지 안 남는지 이런 걸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확실하게 해두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쓴 템플릿으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실제. 네, 여러분 일단 이게 제가 실제 사용하는 거고 카페 사장님들한테 이제 배포하는 건데, 판매하는 건데, 이 보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재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재료들을 이렇게 싹 쓰고 단위, 뭐 구매량, 그 다음에 이제 구매가들을 이렇게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이 탭을 먼저 작성을 한 다음에 그 다음 재료 단가로 메뉴 원가표로 넘어가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바닐라 라떼를 예시로 하면은 아까 그 재료 코드들이 있었거든요. 뭐 이건 여러분들이 뭐 1, 2, 3, 4로 하셔도 되고 뭐 원하는 걸로 하시면 됩니다. 그 코드를 입력하면은 알아서 요것들이 싹싹싹 입력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실질적인 사용량만 입력을 해주시면은 재료 원가가 이렇게 계산이 되게 돼요. 그럼 지금 이 바닐라 라떼를 보면은 판매가가 만약에 5,000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35%가 조금 넘어가죠. 그러니까 35% 넘어간다고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35% 이하를 권장을 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보시고 근데 이 정도 퀄리티 유지하려면은 우리는 그냥 5,000원에 판매를 하자. 조금 높긴 하지만 이렇게 가실 수 있는 거고, 아니다, 좀 더 코스트를 낮춰야겠다, 좀 더 원가율을 낮춰야겠다, 그러면은 판매가를 좀 5,300원 정도로 올리자. 또는 여기서 사용하는 재료들을 뭐 조금 더 저렴한 제품으로 바꾸거나 이건 맛적인 테스트까지 해보고 결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거를 아무것도 안 해놓게 되면은 당연히 남겠죠. 당연히 바닐라 라떼가 적자는 아니겠죠, 내가 쓰는 게. 근데 정확히 얼마 남는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여나 이게 막 42, 3% 이렇게 되는 카페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바닐라빈 시럽 막 수제로 쓰신다거나, 근데 계산은 제대로 안 해보셨고 또는 대충 하거나, 그러면은 퀄리티 좋게 판매는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가져가는 수익은 많이 적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감으로 하시지 말고 이런 표를 활용하셔가지고 관리하셔야 되고, 주기적으로 금액들이 다 바뀌잖아요. 커피 가격도 바뀌고 뭐 우유 가격도 바뀌고, 그런 것들을 요 재료 단가에서만 변경만 해주시면 이쪽에서 또 알아서 바뀌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재료 원가를 꼼꼼하게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 요거를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두 번째는 이 부분도 은근 간과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바로 재고 관리입니다. 재고 관리. 우리가 카페에서 쓰는 재료들이 상당히 많죠. 뭐 커피 원두도 있고, 막 우유도 있고, 각종 시럽, 파우더 등등등이 있죠. 일단 재고 관리를 잘 하시지 않게 되면은 당연히 로스가 발생하게 되죠. 버려지는 것들. 특히나 우유나 생크림 같은 유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유통기한이 보통 짧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로스가 더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고 관리 표를 만들어서 관리하시게 되면은 얘네들의 회전율이 어느 정도 나중에 보이거든요. 데이터가 쌓이게 되면. 근데 이렇게 관리하지 않으면은 그냥 감으로만 하시면 솔직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그냥 냉장고 열어가지고 그냥 파우더 모인 거 열어가지고 주문하시는 분들 분명 계시죠. 기록해놓지 않고 그냥 파우더 몇 개 없네 시켜. 우유 몇 개 없네 시켜? 보통 거의 이렇게 하시죠. 저도 왜냐면 그렇게 했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정확하게 수기표든 엑셀 파일이든 관리를 하셔야 한눈에 보실 수 있고 데이터가 쌓여서 회전율을 알 수 있다 보니까 얘는 어느 정도 주문을 하는 게 딱 적정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이런 로스를 방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발주 시기를 놓치는 걸 막을 수 있죠. 우리가 바쁘게 일하다 보면 또 이제 카페 일도 있지만 개인적인 일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내가 바쁘게 막 일하다 보면 정신없어가지고 원두 발주를 막 까먹을 수 있고 뭐 우유 발주를 깜빡하는 사건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표들을 여러분들이 관리하고 이 표들로 항상 재고들을 상황을 알게 되면은 이런 원두나 우유, 특히 원두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 발주 시기를 놓치는 거를 막을 수가 있다. 그래서 카페 운영에 있어서 아까 원가 계산도 정말 중요하지만 이 재고 관리에 있어서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 그래서 보통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제가 한번 이것도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이거를 근데 수기로 하긴 좀 어렵잖아요. 그리고 계속 재고 바꾸는데 그거 지워가지고 하기도 불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엑셀 파일을 쓰는 걸 저는 권장을 드리는데 요 위에 그냥 커피로 예시를 좀 해볼게요. 그래서 이 에스프레소랑 뭐 디카페 원두 뭐 기준 수량 있고 중요한 거는 다 여기 보시면 돼요. 현재 재고 17kg 있는 거고 2kg 두 봉지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하실 수 있어요. 이거 여러분이 숫자 바꾸시는 거거든요. 그냥. 그래서 얘 에스프레소는 최소 5kg는 우리는 있어야 돼. 디카페인은 최소 3kg는 있어야 돼. 근데 보면은 얘는 넉넉하게 있죠? 충분히 나오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부족이라고 뜨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도 숫자를 바꾸게 되면 이게 부족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이 표만 딱 보고 에스프레소는 지금 더 주문을 해야겠다 이런 것들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으로 재고를 관리하지 마시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로스도 줄이고 그 다음에 발주 시기도 놓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진짜 제일 중요한 손익계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진짜 중요한 손익계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보통 막 매출이 중요하다 얘기하고 뭐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세요 막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물론 매출도 중요하긴 하지만 비용이 너무 많아버리면 실질적으로 내가 가져가는 수익이 너무 적어버리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손익계산을 통해서 내가 진짜 얼마나 벌었는지를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작은 카페를 운영하더라도 돈이 어디로 빠져나가는지 돈이 어디로 들어오는지 그래서 나한텐 실질적으로 얼마가 남았는지를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 간단한 손익계산서 표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부가세 그냥 포함으로 말씀드릴게요. 한 1900 정도 매출을 한 겁니다. 그럼 당연히 이게 여러분들 돈이 다 아니죠. 일단 첫 번째 빼야 되는 거는 매출 원가. 아까 저희가 원재료를 계산했잖아요. 원가율. 그래서 만약에 원가율이 뭐 예를 들어 뭐 30%다. 그러면은 그 값이 나오겠고 실질적으로 이 표는 여기 비용 입력 칸에서 진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수식이 들어가 있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535만 원 정도 썼다라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매출 총 이익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뺀 거. 그러니까 재료값 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한 1200 정도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빼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판매비와 관리비, 판관비라고 부르는데 그냥 여러분이 쉽게 생각했을 때 뭐 인건비, 뭐 임대료, 각종 공과금 이런 류들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카테고리 말고도 더 있으면 여러분들이 추가를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대충 계산하거나 아예 계산을 안 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좀 입력을 해보시면서 우리가 실제로 임대료가 이 정도 나가고 관리비는 이만큼 나가고 뭐 기타 등등등 이만큼 나가는구나 라고 책정을 해서 인건비까지 포함했을 때 780만 원 정도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장님 인건비 포함해가지고 제가 넣었거든요. 그냥 최저시급 정도로 그냥 대충 넣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더 정확하게 계산을 하시거나 여러분들 임금 산정은 그냥 최저로 계산을 하시거나 해서 여러분들 임금을 반드시 넣어서 계산을 하셔야 정확한 이익을 아실 수가 있다는 거. 요거를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랬을 때 영업이익이 437만 원이라는 거. 이게 여러분들이 실제로 매출 원가랑 그다음 각종 이런 비용들을 제거하고 남은 이익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그러면 순순히 내 순이익이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그것도 아니다. 이제 여기서 세금을 빼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이자가 나가는 게 있으면 이자 비용 작성해 주시고, 만약 없다는 가정하에 세금 비용을 빼줘야 됩니다. 근데 사실 세금을 정확하게 계산하기는 조금은 어려워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최소 10%는 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우리가 보통 부가세가 10%잖아요. 일반가세 기준으로. 물론 이제 매입 비용이 있다 보니까 정확히 매출의 10%를 부가세로 내는 건 아니긴 해요. 근데 부가세 플러스 종소세까지 생각을 해야 되다 보니까 최소 10%는 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금액보다 더 많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종소세가 또 있다 보니까. 어쨌든 미니멈 10%를 했을 때 아까 대충 1900이었잖아요. 그래서 한 190 정도를 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달에 번 순이익은 한 240 정도가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조금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플러스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아까 여러분들 200만 원 뺐잖아요. 인건비. 여러분들이 440만 원 번 겁니다. 매출 1900해서 440을 벌어간 거죠. 근데 이거를 계산을 해봤을 때 솔직히 나쁘지 않은 비율입니다. 재료비 같은 경우는 비율로 봤을 때 한 28% 정도 나왔고, 근데 아마 이게 조금 낮게 가정을 한 건데 더 높을 수도 있겠죠, 실제로는. 그래서 이 비율이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여러분의 이익 비율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원가율을 35% 이상으로 맞추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인건비 비율. 그리고 실제 인건비는 이거보다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겠죠. 이거는 그냥 가정한 거다 보니까. 그 다음에 임대료 같은 경우도 이것도 상당히 낮게 돼 있는데 이것보다 훨씬 더 높은 공간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계속해서 줄이다 보면은 여러분들의 순이익률이 계속해서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안 하시게 되면은 매달 통장에 그냥 돈 남은 걸로 솔직히 계산하는 분들 계시죠. 근데 그렇게 계산하게 되면은 이게 엄청 헷갈려요. 그리고 우리가 카드 결제한 게 한 2, 3일 뒤에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 돈이랑 막 나간 돈이랑 계속 뒤섞이면서 월 정산을 할 때 좀 애매하게 정산이 되기도 하고, 정확하게 이번 달에 얼마 판 건지 모르기도 하고, 그냥 대충 포스기 매출로만 보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뭐 이번 달에 한 3,000 팔았네. 이번 달에 2,500 팔았네. 나쁘지 않네.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게 되는데 돈을 여러분들이 얼마 쓴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진짜 권장하고 싶은 방법은 한번 설명을 드리면, 자, 이 표에서 이 매출 입력 칸에다가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이 손익계산서에 자동으로 입력이 되게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나하나 입력하면 조금 좋은데, 근데 이건 좀 힘들 수 있어요. 매일매일 이 작업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근데 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매일매일 이렇게 기록을 하면은 우리 메뉴가 얼마나 많이 나간지도 알 수 있죠. 물론 포스기에 나오긴 하지만 요새 그래도 한눈에 볼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귀찮으시다면 이런 식으로 그냥 날짜별로 해서 그날의 총 매출액만 기록하시는 거. 근데 구체적으로 하면 제 생각에는 훨씬 더 좋을 수는 있다.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비용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음료 만드는 데 들어가는 원재료비, 그리고 배달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럼 배달 수수료, 그다음 카드사 수수료, 그리고 아까 말했던 이런 고정비들, 이런 것들도 기록을 해 두시면 지금 우리가 돈이 어디로 빠져나가는지를 알 수 있고 이 부분은 괜히 헛돈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줄여야 될 것 같은데 라는 거를 좀 분석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데이터들을 기록하지 않으시면은 분석을 못하면 뭐가 문제인지 파악을 못해서 해결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돈이 어디로 새나가고 있는지를 기록하시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오늘은 뭐 커피 세팅이나 뭐 음료 개발 이런 컨텐츠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카페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관리해야 하는 숫자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앞서 설명드린 원가 계산, 재고 관리, 손익 계산 이 세 가지를 저는 무조건 다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손익 계산서 작성 안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이 영상 보시고 이번 달부터 한번 진짜 작성을 해보세요. 그러면 생각보다 놀라실 수 있거든요. 우리 돈이 여기서 생각보다 많이 빠져나가고 있었구나. 그리고 매출도 좀 더 구체적으로 작성하시는 분들은 이 음료에서, 이 디저트에서 생각보다 수익이 많이 발생하고 있었구나. 그러면 앞으로 이쪽에 더 집중을 해야겠다. 이런 분석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그냥 감으로 하지 마시고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앞으로는 현명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원가 계산이나 재고 관리나 손익 계산 처음 하시려고 하면은 막 어렵잖아요. 어떤 표를 만들어야 될지 어떤 걸 써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카페 사장님들한테 최적화된 파일로 이 엑셀 파일들을 전부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카페 사장님들을 위해서는 고정 댓글에 할인 코드를 달아 놓도록 할게요. 일정 기간 동안만 쓸 수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들어가셔가지고 필요하시다면 구매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시고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